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두 분의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 10시의 전세역전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사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대형주가 가지 않으니까 중소형주를 안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 반도체 쪽도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또 AI 종목군들이 굉장히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네. 이렇게 AI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이 공정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질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후공정 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다 이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 매출액 또는 손익 관련된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매출액단과 영업이익단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 순이익단에서의 좀 좋은 모습들도 나타났고 아무래도 또 로봇 쪽과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AI 쪽 그리고 뭐 데이터 쪽이 좋아지게 되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로봇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이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또 점유율 1위입니다. 국내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업황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전고점 부분을 이제 막 돌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나오면 이전 상승력까지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을 또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패키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품목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공장에 대한 증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공격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좀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라고 이런 실적 공시에도 이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이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두산 테스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34,000원 라인에서 36,000원 라인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이 윗라인 때 하단 부분인데 사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4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500원인데 일단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고 지금 추세적으로 정배열을 단기적으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29,500원까지 깨지게 되면 한 번의 수렴 이후에 다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운용기간 자체가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본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까지 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선절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 함께 목표주가, 손절가, 가격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략주, 폐배터리주 쪽에서 하나 골라오신 이번에는 팀장님의 종목 세비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은 오늘 지금 좀 쉬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 달렸던 부분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세비캠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처를 좀 확보를 해두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리사이클링의 좀 확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이제 후처리 공정만 좀 가동을 했었던 상태였는데 일단 이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전처리 설비를 좀 추가를 해서 일단 폐배터리 파분색 공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파분색 부분들의 공정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가 좀 탄산 리튬 추출 공정 개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한 100톤 규모 정도의 탄산 리튬 추가 설비도 지금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좀 R&D 투자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좀 증설을 해주는 그러한 투자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캐파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만 봐도 지금 전구체 복합의 캐파가 3만 톤까지 해도 증권가 전망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또 증설 중인 3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 24년도부터 지금 가동이 또 예정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장 투자, 증설 투자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면서 일단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각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다소 좀 주가에도 이제 좀 추세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후발주로 볼 때는 앞으로 좀 폐배터리 쪽이 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오히려 좀 세비캠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일봉상에서도 하락 기조는 저는 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기조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일단 지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중단기 입형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 입형을 계속 좀 지지를 해주면서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저가를 계속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 거래량이 다소 좀 안 실리는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거래량이 만약에 좀 안 실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또 계속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도 정상적인데 일단 지금 보합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추세는 오히려 좀 우상향 쪽으로 좀 잡히지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도 좀 저가 부근에 있었던 바닥권 부근의 지금 물량을 전부 다 좀 소화를 해주고 이번 주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좀 저가권까지 다시 또 깨고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97,000원대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저항대가 좀 강했던 구간이 14만 원대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비캠 지금 사실 개장 초반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걸 보면서 들어왔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위로 올라서면서 뭐 세비캠, 성일할텍 등의 종목들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잘 챙겨 두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저희가 어제는 레이를 봤거든요.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 덴티움. 네. 그 미술은 뭐죠? 레인 제가 네.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공개 매수로 사실 주가가 상승을 했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기업 합해서 70%다 보니까 그 두 기업이 일단 좀 선발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레이나 이제 덴티스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실적도 레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레이도 매출액 또는 손익 관련된 30% 공시가 나왔고 뭐 영업이익단, 순이익단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덴티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실적이 못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매출액은 30%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000%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73.6%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보다 2022년 3분기로 보시게 되면은 해외 매출액 총량 자체가 누적으로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해외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출산뿐만 아니라 노령 쪽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 5% 이상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제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기업들 찾아보시면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해외 법인에 대한 성장 기조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원가율 자체도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세의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신공장 부분에서 대구 쪽에 또 정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를 또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트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실적과 이런 뭐 이제 공장에 따른 외형 성장 확대 등을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마침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450원 라인 부분
까지 좀 하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600원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단기 갭 메우는 부분 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이전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올 때 좀 급등 나왔었던 그 초반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방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600원입니다.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업황 자체가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기 조정이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덴티움의 주가의 급등세 그리고 나서 오늘 5% 정도 하락하는 것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약간 눌림목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죠.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덴티움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적인 부분으로 좀 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덴티움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최진욱 팀장의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센트럴 모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종목 바닥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금 그 단기 바닥권의 상당한 부분에 와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볼스크류랑 또 컨트롤 암 쪽에 대한 좀 수혜 부분들 수요가 좀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해주려는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전기차 밸류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품 쪽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좀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이제 주요 고객사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랑 좀 테슬라 쪽에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스크류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이미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가 지금 유일하게 좀 국산화를 하고 나서 또 수입산을 대체를 해가고 있는 좀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 좀 유일한 좀 모멘텀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가 지금 알루미늄 단조 기술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부분들의 완성차 업체들이 좀 트렌드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무게를 좀 많이 줄이면서 좀 가려는 그런 트렌드 움직임인데 일단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 센트럴 모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보유력이 일단 차량 자체 한 30% 정도의 체중을 좀 몸무게를 좀 낮출 수 있는 무게를 그 정도의 지금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컨트롤 암이라든지 또 알루미늄 단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수요는 좀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중국 쪽에서도 지금 차량 가격을 좀 많이 낮춘 상황이 있거든요. 가격을 좀 많이 낮췄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문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지금 컨트롤 암을 테슬라 쪽이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만 봐도 좀 실적은 충분하게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주력 제품군들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센트럴 모텍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볼스크루라든지 컨트롤 암에 대한 수요를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센트럴 모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 부분들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 제가 16,500원에서 16,000원대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 네. 오늘 좀 16,700원대 이상 좀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한 16,800원대에서 한 16,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중장기 이평이 이격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는데 뭐 업황 부분에 대한 분명히 반영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기업에 대한 뭐 우발적인 이런 뭐 영향이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좀 저평가 국면으로 좀 받아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단기 상승폭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22,000원대 매물을 충분히 좀 소화하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조에서 지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단기로 22,000원? 네네. 그 단기라는 관점은 뭐 일주일 안에 이렇게 오른다라는 건 아니고 1, 2주 정도? 정말요? 네네네.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마지막 공략지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4종목 확인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이번에는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반등 시도를 열심히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아직 에너지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오늘 업앤다운 네. 어느 쪽 보십니까?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업 이대로 어떻게 네. 양봉으로 마감되는 건가요? 네,
네, 뭐 시장이 지금 뭐 2차 상승 토익 구간에서 정고점을 일단 돌파하고 지금 횡보 구간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중화권 증시도 크게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제 세계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날 조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 지수하고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이제 금리 동결할 것이냐, 뭐 이렇게 좀 0.25 정도 올릴 거냐. 근데 뭐 뚜렷한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동결로 지금 가는 수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되면서 감망하고 있는데 크게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 매니저님이 공략했던 종목 일단 수익률 점검을 네. 해보도록 하죠. 벌써 30% 육박하는 종목도 하나 더 발생했네요. 네, 하잉크 코리아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편입해가지고 거의 이틀 만에 한 50, 거의 60% 가까이 났던 종목인데, 오늘 꼭 리뷰를 해줘야죠, 이 종목은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페이가 거의 이제 전입 가격이거든요. 이번 오늘 뉴스 보니까 네이버페이랑 삼성이랑 동맹하는 거 보니까 애플페이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정보통신이 좀 크게 이제 급등하면서 오늘이 이론이 급등하는데 이 하잉 코리아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채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편입한 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27% 정도 가면서 한 58%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고점 대비 58%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 2주 정도 일주 정도 좀 지나서 지금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구간인데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애플페이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애플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지각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플페이 관련주 하잉크 코리아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 정도 지나간다면 새로운 정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같이 짧고 굵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네. 기대해 볼 텐데요. 이번에 공략하실 종목은 네. 요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탈모 관련한 이야기네요. 네, 오늘 탈모 관련주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모가 우리나라 인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인구가 거의 한 3억 명 가까이 다 되네요. 진짜 엄청납니다. 한번 편입 한번 좀 해보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0원에 ND포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신규 섹터로 한번 제가 탈모를 한번 좀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뭐 오늘은 좀 조정 주고 있지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원에서 한 6만 원까지 엄청난 시세를 냈었죠. 시장 주도주 조정 구간에. 그리고 안티로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시장 한번 탈모 인구를 보니까 거의 3년 전에 2억 5천 명을 넘어서서 지금 3억 명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남성뿐만이 아니라 탈모가 이제 여성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이 탈모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략 6명 중에 1명이 탈모를 겪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이제 불규칙한 이제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 수면 장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인층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탈모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층의 탈모 인구가 30세 이하의 비중이 거의 탈모 인구의 70%가 정도 됩니다. 이게 탈모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처럼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두피 관리나 모발 이식이나 전문 의약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탈모도 지금 현재 탈모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잠정치. 그래도 이제 꿈의 치료제 개발이 갑작스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먹는 거에서 경구용에서 이제는 뭐 스프레이 체형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대기업 제약사들이 장기 지속용 주사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작년에 보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최초로 원형 탈모증 치료제를 또 승인한 바가 있네요. 그래서 탈모 이제 제약 같은 경우 이제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탈모 글로벌 지금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가 8조 원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국내에서 처방된 약이 한 1,300억 원치나 탈모약이 처방이 됐는데 이제 탈모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개발 중에 탈모 신약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엔디포스죠. 이 엔디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큐어 바이오 천연 아미노산인 펩타이드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가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포스가 이제 자회사 큐어 바이오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까지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데 2018년에 이 바이오 기업인 큐어 바이오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큐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엔디포스에 이제 인수된 무렵에 ARS 단백질 펩타이드 하여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큐어 바이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메인 이제 개발자 김성훈 박사 같은 경우는 ARS 단백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상당히 연구한 유명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기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바이오니아나 안티로진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세 배 정도 차익실을 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만 거의 6천 원, 7천 원에서 아주 바닥권까지 지금 몇 년 동안 바닥에 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이게 거의 내려갈 부분은 없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1선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점을 형성하면서 맞고 저항나면서 지금 121선과 지금 5일선, 12선 아주 골든 크로스의 좋은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1월 11일 날 대량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졌네요.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제가 1차 목표가는 6,200원 정도 가볍게 좀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급등하면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2차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탈모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 엔디포스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수익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